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독해 유형. 우리가 독해 문제가 어떤 유형을 보이고 있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자, 실질적인 그런 지식들을 점검을 해봅시다. 먼저 222쪽. 먼저, 즉,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추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먼저 출제 유형. 즉, 첫 번째, 앞에 전개된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 자, 이 글 앞에 언급되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뭔가, 그리고 이 글에서 즉 얘기하는 바의 전제, 즉 미리 인정하고 있는 바가 뭔가, 이걸 봐야죠. 그렇다면은 대체적으로 이 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앞에서 언급했다고 봐서는 안 되겠지. 자, 본문 봅시다. 근대화가 시작되면 위에서 말한, 자, 밑줄 쳐야죠. 위에서 말한 사회 구조적 특징이 거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자, 지금 근대화가 되면 사회 구조의, 즉 사회 구조적 특징이 위에서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에 근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 구조적 특징을 쓰겠죠.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겠어요? 이와는 반대되는 특징이 나와 있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사회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단위는 전체 사회가 하나의 생활 단위가 되어 크게 확대되며, 자, 즉 사회 구조적 특징으로 근대화가 일어나면 사회가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확대된다.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겠어요? 이와 달리, 즉 근대화 이전에는, 근대화 이전에는 사회가 한정되었다라는 거지. 사회가 범위가 한정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겠죠. 됐나요? 다음, 사회 단위는 따라서 경제도 농경 위주의 개인적 생존 경제에서 벗어나 공업 위주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경제로 바뀌게 된다. 즉 사회 구조가 근대화가 일어나면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즉 개인 생존에 한정되었다. 이런 얘기가 앞에 나왔겠지. 됐죠? 그 다음, 사회 성원들은 그 직업과 거주지와 사회 경제적 지위의 변동을 심하게 경험하게 되고, 결국 사회 변동이 심했다. 사회 변동이 심해진다. 사회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그 앞에는 어때? 변동이 약했다. 즉, 한 개인이 태어나서, 즉, 그 사회 변동, 사회를 겪는 것이 약했다 하는 내용이 나왔겠죠. 다음, 사회관계도 이제는 이질적인 개인들이 기능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야. 기능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땠다? 즉 혈연과 지연이 중요했다, 이런 얘기지. 혈연과 지연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는 이질적인 개인들이 기능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맺는 일이 더 많아지며 과거처럼 혈연과 지연의 중요성은 강조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동은 자연히 가치관에도 크게 변화를 일으켜 가족주의보다는 보편주의, 즉 보편주의가 가치관의 변동으로 보편주의가, 그럼 그 이전에는 뭐야? 가족 중심의 가족주의였다라는 거죠. 다음, 사회관계에도 크게 변화를 일으켜 가족주의보다는 개인주의, 밑줄 치고 개인주의가, 그리고 또 지방주의보다는 개방주의가, 또 권위주의보다는 뭐야? 평등주의가, 그리고 또 특수주의보다는 보편주의가, 즉 가치관의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에서요, 지금 가족주의와 개인주의가 반의적으로, 또 지방주의와 개방주의가 반의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근대적 특성을 드러내는 그 가치관과
전근대적 성격을 드러내는 가치관을 구별을 지어봐야죠. 사회관계에도 정의성, 인격성, 비공식성보다는, 그러면 정의성, 인격성, 비공식성은 전근대적 요소고, 비정의성, 비인격성, 공식성 등이 더욱 강조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비정의성, 비인격성, 공식성은 바로 근대사회의 특징이죠. 자,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즉 근대화 이후 사회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글이고, 자, 이 글 앞에 언급되었을 내용은 바로 전 근대사회의 특징이 언급되었겠지. 1번, 전통사회는 사회분화의 정도가 낮았다. 맞죠? 사회분화가 즉 변동이 약했다라고 했고, 2번, 전통사회 생활 단위는 발전 속도에 비례 소규모다. 그렇지. 개인 중심이었고 혈연과 지연 중심이었고 가족주의였기 때문에 사회가 한정됐다. 맞죠? 3번, 전통사회 경제규조는 농경 위주의 자급자족 단계. 그렇지. 이때는 농경 위주의 자급자족이었다. 전통사회 인간관계는 지연이나 혈연 중심이었는데 뭐가 틀렸어? 개방적이라는 게 틀렸지. 왜냐하면 개방성을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근대사회의 구조적 특징이므로 그 이전에 나와 있을 전근대적 요소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정답 몇 번? 4번이지. 따라서 지금 이 질문의 경우에는 결국 글이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즉 전근대사회의 특징과 근대화 이후의 사회구조적 특징을 대조의 방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글의 독해 문제는 대체적으로 전근대사회의 특징과 또 근대사회의 특징, 즉 대조하고 있는 두 요소의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을 볼까요? 이번에는 방금 풀었던 문제가 앞에 제시되었을 내용을 추리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이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즉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제시되었을 내용 했을 때는 즉 이 문단의 앞부분에서 즉 이와 달리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는 전근대적 특징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걸 추리했고, 그러면 이제 이 글 뒤에 이어질 내용 그랬다면 이제 문단의 뒷부분에서 이 다음에 나올 내용에 어떤 실마리가 제기되겠지.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은 즉 뒤에 나올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본문 봅시다. 또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대기 대순환 모델의 수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인류의 산업활동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유지될 경우 2030년경에는 대기 중에 탄산가스 농도가 산업화 이전의 2배로 늘어나게 되어 지구 대기의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2 내지 5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극지방의 빙산이 녹아 해수면이 수십 센티미터 높아져 부산이나 도쿄 같은 해안 도시의 많은 면적이 물에 잠기고, 또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 태풍의 발생 빈도와 세기가 커지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등 기상 변화가 초래되고 기온 상승에 따른 농업과 생태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결국 이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했어요. 즉 슈퍼컴퓨터의 예측 결과 즉 산업활동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유지되면 2030년경에는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뭐냐? 이런 현상이 예측됐다고 했으니까 그 현상 후에 오는 뭐야? 결과를, 그런 지구온난화 이후에 오는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이 나오겠지. 1번, 생존 방식이 달라질 거다. 생존까지 위협할 거다. 경제활동의 방향이 전환될 거다. 녹지대의 필요성이 증가될 거다. 사실은 모두가 얼핏 관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즉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이와 가장 밀접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써야 되는데, 거기 3번과 4번은 너무 지엽적이죠. 지엽적이란 말은 뭐냐면 즉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보다 훨씬 제한적인 결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는 적절하지 않고, 1번 생존 방식 역시 물론 달라지겠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은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이 글이 그렇게 생존 방식이라는 제한된 그런 결론을 도출하려고 쓴 게 아니라 결국 인류 전반적인 환경의 오염 또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가는데 위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올 내용으로 적절한 거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뒤에 이어질 내용을 추리해보는 이와 같은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으로서 즉 224쪽으로 가면요. 숨겨진 내용을 추리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기존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보면 좀 예전에 출제되긴 했지만 이와 같은 그 독해의 틀은 즉 과거에 출제됐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독해 문제의 형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서도 충분히 반영을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즉 숨겨진 내용의 추리 1번 선택지를 보면 지문을 보면 다음 글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망에 관한 글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궁극적인 욕망은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주고 그 글에서 드러나는 궁극적인 욕망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돌잡이란 첫 돌을 맞은 아이 앞에 여러 물건들을 늘어놓고 아이가 잡는 것을 가지고 아이의 장래를 점치는 우리나라의 풍속이다. 그래서 돌잡이의 풍속을 소개했죠. 이때 아이가 부를 상징하는 떡이나 돈, 장수를 상징하는 실이나 국수를 잡는 것보다 책이나 붓잡는 것을 부모는 가장 좋아한다. 책이나 붓은 학문을 하여 벼슬길로 나가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욕망은 부모들이 뭘 원한다는 거야? 벼슬을 살기를, 즉 벼슬살이를 하기를, 자식들이 권력을 잡기를 원한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권세를 얻으려는 욕망을 즉 드러내고 있다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또 그 아래로 가서 이번에는 출제 유형 2에 이 글에 나타난 환경오염 문제의 성격을 잘못 유추한 것은 그랬어요. 즉 환경오염이 일어났는데 이 환경오염의 특성, 성격으로 잘못 생각한 거 이 말이야. 자, 먼저 가를 보면 산업혁명 이후 선진공업국들의 경쟁적인 산업화와 20세기에 일어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물질 문명의 편리함과 풍요함을 선사하였다. 여기까지 산업화의 긍정적 결과. 그러나 과다한 화석 에너지의 사용과 폭발적인 도시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자연의 자정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대량의 대기오염 물질과 산업 폐수 및 각종 쓰레기가 배출되어 전 지구적인 환경 파괴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자, 뒷부분에서는 뭐가 나왔어? 산업화 이후에 부정적 측면을 얘기했죠. 그러면 가글은 산업화의 그 양면성을,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산업화의 양면성을 소개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언급했다면 그 다음에 나올 문단은 뭐가 나오겠어? 부정적 측면은 줄이고 긍정적 측면은 강화하고 이런 즉 해결책이 나오겠죠? 자, 나글을 봐봐. 인류는 그동안 물질의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왔으며 20세기의 과학기술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 문명의 발달에만 그 목표를 두고 발전해왔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는 물질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 책임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과학자다. 결국 과학기술자가 나달락에서는 과학의 발달로 즉 산업화는 양면성을 가졌고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것도 즉 긍정적인 점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점은 줄여나가는 그 해결책을 제시할 것도 과학자다. 그래서 과학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과학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이걸 결자해제라고 하죠. 결자해제.
즉 결자해지라는 말은 즉 문제를 일으킨 자가 결국 뭐야? 해결한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결국 그것을 해결한다. 결자해지의 한자성어를 또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나타난 환경오염 문제의 성격을 잘못 유추한 거 1번 산업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드러났다. 그렇지. 누가 산업화를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의도한 건 아니죠. 맞고 과학기술의 양면성에서 온 것이다. 맞고 과학기술 발달의 부산물이다. 맞죠. 그러나 인류의 물질적 욕구 충족 때문에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 인류의 물질적 욕구 충족이 과학을 산업화를 발달하게 했고 그로 인해 예기치 않게 부정적 결과가 벌어진 것이니까 즉 환경오염 문제의 성격을 잘못 유추한 거 4번이죠. 즉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이 산업화의 발달을 가져온 것이고 환경오염을 가져온 것은 아니죠.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다음의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에 이런 유형이 가능하고요. 자, 우리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통틀어서 또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226쪽, 즉 밑줄 친 부분에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거, 즉 밑줄 친 부분에 나도 또한 고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나도 또한 고인이 된다라는 말이 이 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서의 실마리는 문단의 앞에 있어요. 나는 일찍이 맹자의 내 뜻으로서 남의 뜻을 거슬러 구한다는 이의 역지 이 네 글자를 독서의 비결로 삼았다. 이 말은 뭐냐면 고인이 지은 글에는 의리와 사공뿐만 아니라 그 시문을 짓는 방법이나 기승전결 등 문장의 말기라도 모두가 각각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제 나의 뜻으로 고인의 뜻을 받아들여 빈틈없이 합하고 혼연이 풀리면 이는 밑줄 쳐 고인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온 셈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의 역지로 독서를 한다는 얘기는 독서를 통해서 그 책 속에 담겨있는 고인의 정신과 식견을 내가 갖추게 된다라는 이런 뜻이죠. 따라서 즉 밑줄 친 말 나도 또한 고인이 된다라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바로 그 글을 쓴 사람, 즉 고인들의 지혜와 식견을 갖춘다. 정답 몇 번? 1번이죠. 자, 이처럼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핵심이 이거야. 그 글 속에서 찾아내는 거야. 즉 그것이 의미하는 바하고 문맥적 의미를 물으니까 대단한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근거를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글 속에 밝히고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번에는 논리적 전제를 파악해보는 문제. 그래서 출제 유형 1번을 227쪽에 논리적 전제 파악, 출제 유형 1번을 보면 이 글에서 밑줄 친 부분처럼 말할 수 있는 전제는 그랬어요. 자, 전제라는 말은 앞에 제시된 근거야. 즉 주지의 앞에 제시된 앞에서 이미 인정하는 사실, 앞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을 전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주지고, 그럼 밑줄 친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 주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바, 인정한 사실을 찾아내라.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럼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보면 정보 테크놀로지에도 이런 네 가지, 즉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점, 몰고 오는 위협, 끼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글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가달락이 있을 거 아니야. 가달락. 그죠? 그럼 가달락을 보면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모든 발명에는 다음의 조건들이 수반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즉 아래에
어떤 발명에 필요한 조건 4가지를 들었죠. 첫째는 즉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고 기존의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인간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네 번째는 사람은 그 발명품과 함께 지혜를 길러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가글을 뭐 한 거야? 요약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즉 전제로서 적절한 것을 선택지에서 확인해 보자고. 1번 정보사회에 걸맞은 윤리. 거기 걸맞는 오타예요. 바꿔요. 걸맞는이 아니라 뭐야? 걸맞은. 자, 정보사회에 걸맞은 윤리를 확립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글은 정보 테크놀로지라는 그 발명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얘기했으니까 어떤 그에 적절한 윤리를 확립하자는 얘기는 이 뒤에 나올 내용이지 앞에 제시될 건 아니죠. 두 번째, 정보를 독점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갑자기 엉뚱한 얘기네. 왜냐하면 경제 지배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당장 이 정보 테크놀로지의 발명과는 관계가 없죠. 다음, 정보 테크놀로지는 빛과 그림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지.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은 정보 테크놀로지, 정보 기계가 나오게 된 그 조건, 배경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전에 이미 정보 테크놀로지의 어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4번, 정보 테크놀로지는 역사상 계속되어 온 발명의 하나다. 정답이지. 왜? 지금 이 글이 정보 테크놀로지는 이러이러한 발명의 조건을 수반한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 같은 이런 정보 테크놀로지는 그와 같은 발명의 하나라는 것이, 즉 발명품의 하나라는 것이 이 글의 전제지. 그런 발명의 하나니까 정보 테크놀로지도 발명의 하나이므로 이러이런 발명의 조건을 가졌다는 거잖아. 이해돼? 자, 가달락은 모든 발명의 조건 4가지를 들었어. 그리고 나달락에서는 정보 테크놀로지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걸 얘기했어.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와 같은 정보 테크놀로지도 즉 발명의 조건, 즉 발명의 하나이니까, 발명의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의 하나이니까 정보 테크놀로지도 그런 발명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시했을 내용, 뒤에 나와 있을 내용 한번 검토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안 푼 것들도 여러분들 빨리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독해 문제에서 과정의 추리, 그러니까 230조, 그래서 독해 전략 2번째 과정의 추리해서 즉 그 태도를 파악하거나 의도를 파악하는 이런 유형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나, 이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